많은 분들이 헤어지자고 말한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후폭풍이 오냐, 연락이 올 것 같냐, 재회 상담하실 때 물어보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하도 많이 물어봐 가지고. 그래서 후폭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후폭풍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폭풍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감정을 느끼고 미련을 가지는 상태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으면 하는 걸 또 의미를 하죠. 후폭풍이 오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99%는 후폭풍이 옵니다.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다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만나고 앞으로 얘랑 뭐 잘 되면 결혼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오래오래 만나고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지 그냥 대충 만나고 얘랑 얼마 만나다가 그냥 헤어져야겠어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하셔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와 만나게 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만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하다가 상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참고 견디다가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열심히 오래오래 이 회사 다녀야지, 회사랑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고 싶죠. 조건만 좋으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인간관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면 참고 견디다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회사를 퇴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토록 다니고 싶던 S전자 뭐 이런 데 들어갔다가도 얼마 안 돼서 자기 발로 퇴사하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저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은 여러분들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당연히 잘해보고 싶었지만 잘 안 되어서 힘들어요. 누가 헤어지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사귐을 선택하나요? 아니, 헤어질 걸 뻔히 알면서 사귐을 선택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사연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제외하고 업으로만 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잘 안 돼서 걔네들도 힘들어요. 당연히 미련이 남고 헤어짐을 말하는 남자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후폭풍은 당연히 와요. 다만 자기 입장에서는 사표까지 던졌는데 이걸 다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 사표를 뒀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이거 그래 좋아 이제 회사 다시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럴 만한 명분도 없고 계기점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이유도 없거든요.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는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있어요. 정말 쉽게 내린 결정 아니고 헤어지자고 얘기한 건 스트레스도 많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신뢰감이 떨어져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네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얘는 언제든지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언제 또 감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사표 던진다는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신뢰감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연인 관계는 신뢰관계가 깨지면은 완전 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는 직원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쳐도 상관은 없겠지만 연인 관계에선 둘밖에 없는데 신뢰관계가 깨지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서로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이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다닌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한 남자나 여자들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잘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으니 당연히 미련도 남고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100% 장담하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에 탈피를 하니까
짐을 하나 내려놓잖아요. 그런 상황이 순간적으로는 발생을 하니까 홀가분한 마음도 들겠지만 말 그대로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이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회사를 너무 감정적으로 그만두었나 싶기도 하고, 잘한 결정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다시 입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 간의 신뢰가 너무 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이게 가능할 리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당한 입장도 힘들겠지만 헤어짐을 말한 입장도 굉장히 괴로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사람들도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 미르코의 생존연애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에게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매달리지만 않으면 연락은 더 잘 오겠죠. 실제로 유료 상담이나 무료 상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연락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연락이 오는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머리로는 절대로 연락을 하면 안 되고 그 회사 근처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이제 퇴사를 한 회사니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연락이 오는 상황이 술 먹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이나 새벽에 감수성에 쩔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감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 연락하고 난 후나 그 다음날 분명히 이불킥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분명히 연락하면 안 됐는데 감정적으로 괜히 연락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또 상처 주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식으로 연락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괜히 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기가 분명히 오랫동안 결심해가지고 한 결정인데 자기 스스로도 그 결정을 못 지키는 행동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그러는 심리에 차단하기도 해요. 12주님 사연 보면요, 차단을 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련이 남아서 계속 염탐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 주변만 알짱거리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 감정적으로만 힘들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헤어진 이후에 전 남친이나 전 여친에게 연락이 오면 다시 잘해보려고 연락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럴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려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저께 연락이 오고 오늘은 차단당했다던가, 어제 만나고 잘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올 차단을 당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연락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행동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후회하고 연락을 하는 행동을 할까봐. 이거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미리 사전에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차단을 해놓는 겁니다. 20대 초반에. 나도 헤어지고 상대방에게 후회해가지고 연락을 할까봐 항상 헤어지자고 얘기해놓고 걔 핸드폰 꼭 번호 지웠어요. 왜냐면은 감수성이 쩔어가지고 나도 연락할 때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번복되는 행동도 신뢰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연락해서 감정적으로 실랑이 할까봐 연락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후폭풍이 온다고 해서 재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회가 되더라도 일시적인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신뢰성의 문제인데, 마치 내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처벌받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는데 너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해도 돼.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헤어지자는 얘기 바로바로 해요. 아마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번복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번복한다던가 3개월도 안 돼서 번복하는 행동은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난 후에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제 카테고리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후에 만나서 제 회를 노리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 카테고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폭풍이 와서 만나려고 하시는 거는 오랫동안 연애를 이어나가기 힘들고 짧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아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클립 영상 꼭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차단을 하거나 헤어지자고 이별을 말하거나 이랬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서 헤어지자고 하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상대방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고 후폭풍도 반드시 온다. 연락도 헤어지고 거의 80% 정도는 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락이 오는 시기는 복불복이다.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4년 넘게도 지나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5, 6개월 내에는 많이 연락이 옵니다.